헤드폰은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우리는 다양한 형태와 새로운 기능을 가진 여러 종류의 헤드폰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주목받고 있는 기능 중 하나가 바로 노이즈 캔슬링입니다. 그런데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비행기를 타본 적이 있다면 엔진이 켜질 때 엄청난 소음을 듣게 된다는 걸 아실 겁니다. 혹은 시끄러운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어서 주변 사람들이 집중하기 힘들 정도로 소란스러운 환경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만약 이런 환경에서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사용해 본 적이 있다면 갑자기 주변이 훨씬 조용해졌다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이렇게 작은 기기로 어떻게 주변의 소음을 없애거나 줄일 수 있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노이즈 캔슬링은 단순히 소리를 막거나 물리적인 장벽을 만드는 방식, 즉 방음 귀마개처럼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노이즈 캔슬링은 물리학, 즉 소리의 파동 원리를 이용합니다. 처음에는 완전히 직관에 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소리를 없애기 위해 오히려 또 다른 소리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소리의 파동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그 파동을 어떻게 역이용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노이즈 캔슬링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소리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소리는 공기나 다른 매질을 통해 이동하는 파동 또는 진동으로 압력의 변화가 파동 형태로 전달되며 이를 압축과 희박이라고 부릅니다. 이 파동은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파수는 소리가 높거나 낮은지를 결정하고 진폭은 소리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비행기가 지나가는 소리를 들을 때 그 소음은 각각 고유한 주파수와 진폭을 가진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음파가 결합된 것입니다. 하지만 헤드폰이 어떻게 이 모든 음파를 동시에 상쇄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상쇄 간섭이라고 불리는 현상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귀에 음파가 도달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비행기 엔진 소음이라고 해봅시다. 이제 모든 면에서 똑같지만 완벽하게 반전된 두 번째 음파를 만든다고 상상해 보세요. 마치 음향 거울처럼요. 이 두 음파가 같은 시간과 같은 장소에서 만나면 서로를 상쇄시켜 결과적으로 조용해집니다. 마치 한 음파의 꼭대기와 다른 음파의 골짜기를 합쳐서 둘 다 중화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모든 능동소음 제거의 기본 원리입니다. 저 역시 소음 제거 헤드폰 없이는 못 삽니다. 특히 사무실 안에서 일할 때 배경에 웅웅거리는 소리가 있을 때 더욱 그렇죠. 저는 종종 음악도 틀지 않고 그냥 소음 제거 기능만 켜둡니다. 그것만으로도 집중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몇 년 전만 해도 이 기술은 생산적이었고 지금도 잘 작동합니다. 예전에는 아무나 이 기술을 접할 수 있는 게 아니었죠. 하지만 요즘은 누구나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제품들이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직장에서 사용하는 인이어 타입이 있고 음악을 들을 때 쓰는 이어폰이 따로 있고 정말 조용히 있고 싶을 때 쓰는 이어폰도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 기술이 적용된 헤드폰이 없다면 정말 가질 만한 가치가 있다고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제품과 이 채널의 다른 분들이 사용하는 제품도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 띄워드릴 테니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이어폰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여파를 만들어서 소음이 발생하는 동시에 여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걸까요? 여기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이 등장합니다. 바로 매우 빠른 마이크와 프로세서입니다.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는 이어폰에는 아주 작은 마이크가 들어 있습니다. 이 마이크는 보통 이어폰의 외부 표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마이크들은 주변에 어떤 소음이든 실시간으로 감지합니다. 하지만 소음을 감지하는 것은 첫 번째 단계일 뿐입니다. 마이크가 외부 소리를 포착하면 매우 빠른 디지털 프로세서가 수신된 음파를 분석해서 실제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음과 당신이 들어야 할 소리를 구분합니다. 그리고 나서 원래 소리와 정확히 반대되는 오디오 신호를 만들어냅니다. 이 신호는 이어폰 안에 있는 스피커를 통해 전달되어 반대되는 음파를 바로 귀에 내보냅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단 몇 밀리초 만에 일어나서 당신은 지연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 결과 원래 소음 파형과 반대 파형이 귀 안에서 만나 서로를 상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할 수 있겠죠? 이 방법이 모든 종류의 소음에 효과가 있을까요? 답은 단순히 예, 아니오로 말할 수 없을 만큼 더 복잡합니다. 능동 소음 제거는 비행기 엔진 소음, 버스 소리, 에어컨 소음처럼 일정하고 예측 가능한 소음에는 매우 잘 작동합니다. 이러한 소음들은 반복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어서 프로세서가 이를 미리 예측하고 정확하게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경적 소리나 누군가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무작위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소음의 경우에는 소음 제거 기능이 훨씬 덜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모든 소음을 계속 처리해서 들리는 모든 것을 다 없애면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세서는 역신호를 만들기 전에 먼저 소음을 감지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빨라도 항상 약간의 지연이 있습니다. 게다가 주변 환경을 계속해서 처리할 뿐만 아니라 패턴을 인식해서 작동합니다. 즉, 프로세서는 당신이 있는 환경의 소리 파형을 감지하고 이를 통해 계속해서 감지되는 파형의 패턴, 즉 당신이 있는 환경의 지속적인 소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프로세서는 이미 무엇이 소음인지 이해하고 이어폰의 소프트웨어는 소음을 상쇄하기 위해 보낼 역파를 예측하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변하고 일정한 패턴을 따르지 않는 소음의 경우 처리 지연과 패턴의 부재로 인해 이어폰이 완벽하게 역파를 만들어내기에는 충분히 빠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을 더욱 돕기 위해 능동 소음 제거 외에도 이 기술이 적용된 대부분의 이어폰은 우리가 수동 차음이라고 부르는 것도 함께 사용합니다. 아주 간단한 것을 멋지게 표현한 용어입니다. 이어폰은 단순히 귀에 잘 맞게 착용되어 외부 소음을 일부 차단하는 물리적인 장벽을 만들어줍니다. 잘 보면 이어폰에는 귀에 잘 맞게 끼워지고 조절되는 실리콘 이어팁이나 폼팁가 있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자연스러운 차단 역할을 하며 일반적인 소음 차단기처럼 작동하게 됩니다. 이러한 물리적인 차단을 우리는 패시브 차음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능동 소음 제거와 패시브 차음을 결합하면 이중 효과가 생겨서 주변 환경을 더욱 조용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알아야 할 중요한 한계가 있습니다. 노이즈 캔슬링이 작동하려면 헤드폰에 전원이 필요합니다. 사실 꽤 많은 전력이 필요하죠. 마이크, 프로세서, 그리고 내부 스피커가 지속적으로 배터리를 소모합니다. 일부 제조업체는 헤드폰을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와 노이즈 캔슬링을 사용할 때 각각 다른 배터리 사용 시간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확실히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사용할 때 배터리 사용 시간이 훨씬 짧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헤드폰의 배터리가 부족하면 최대 노이즈 캔슬링 효과를 절대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전력이 부족해서 아예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켤 수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모든 소음이 똑같은 효율로 차단되는 것도 아닙니다. 엔진 소음처럼 낮은 주파수의 소리는 높은 주파수보다 훨씬 더 쉽게 차단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바로 옆에서 속삭이는 소리는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패턴이 너무 빠르고 예측할 수 없어서 프로세서가 실시간으로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비행기 조종사들은 수십 년 동안 비행 중에 더 잘 소통하기 위해 소음 제거 기능을 사용해 왔습니다. 시끄러운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청력을 보호하기 위해 이 기술을 사용합니다. 음악가들과 프로듀서들은 외부의 방해 없이 자신의 작업을 듣기 위해 이 기술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노이즈 캔슬링은 길고 불편한 비행을 마침내 편안하게 잠을 자거나 조용히 일할 수 있는 경험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소리를 이용해 소리를 없앤다는 이 단순한 아이디어는 현대 음향학에서 가장 강력한 혁신 중 하나임이 증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기술이 사용하는 주파수는 인간의 귀에 맞춰 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인간의 귀가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 범위는 20에서 2만 헤르츠 사이입니다. 즉 우리는 이 주파수 범위 안에 있는 소리만 들을 수 있습니다. 20헤르츠 이하, 2만 헤르츠 이상에서는 우리는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노이즈 캔슬링 기술은 이 점을 활용해서 이 주파수 범위 밖에 있는 소리는 굳이 노이즈 캔슬링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처리 과정을 최적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술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주파수 범위에서만 작동하도록 하여 에너지를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헤드폰을 강아지에게 사용한다면 다른 동물들의 가청 주파수 범위가 우리와 다르다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비행기 안에서 일부 사례를 봤듯이 이 방법이 반려동물에게 항상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플랫폼에서 저희가 이런 다양한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으시다면 멤버십 가입도 고려해 주세요. 저희에게 커피 한 잔 빠우지 사주신다는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면 영상에서 꼭 기억하겠습니다. 직업적으로 성장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싶으신가요? QR코드나 설명란의 링크를 통해 접속하시면 저희가 추천하는 모든 강좌가 모여 있는 페이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사용 중이신가요? 갖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가 어떻게 자신의 소리를 이용해서 소음을 차단하는지 알고 계셨나요? 아니면 그냥 다른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옆에 꼭 봐야 할 흥미로운 영상 2가지가 있습니다. 이 영상으로 지식을 넓히고 호기심을 탐구해보세요. 함께하고 싶으신가요?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채널 멤버가 되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엔지니어링을 사랑하는 여러분, 큰 인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